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국회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폭발하는 국민의 분노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임을 He actually sent me birthday wishes, but it was just a very friendly letter both ways. 네, 어제 오후에 국회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오후 3시 반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을 했는데요. 파행 80일 만에 드디어 국회가 정상화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불과 2시간 만에 뒤집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가져온 3당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여야는 이런 한국당을 성토했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큰 협상력을 갖게 됐다며 재협상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꿈도 꾸지 말라며 어제 합의안대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시작합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사실 됐구나 이런 생각 사실 좀 놀라기도 했고요. 워낙 극적이어서. 근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원점이 아니고 조금 더 뒤로 후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야말로 빵빠레를 울린 지 2시간 만에 결국 또 없던 일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반대했는가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합의안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게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하고 철회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합의안에서는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정도의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명분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리라고 한다면은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폭력이 일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여권이 좀 철회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 기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이 자유한국당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더 큰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득이 되겠는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여권이 주도했던 예를 들어서 날치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명분이 없는 일을 정부 여당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과와 또 야권에 대해서 상당한 해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패스트트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있는 것을 한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100% 여당이 뭔가 사과를 하고 나와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합의안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저께 의총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한국당에서는 어제 비공개로 언론 기자들도 다 나가라, 보좌관들도 나가라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한 10명 좀 남짓한 의원들이 발언 때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반대 의사 그리고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좀 의외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원래 사전에 사실은 부대표단이라든지 통해서 내부적인 좀 직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합의를 해서 어쩌면 좀 반발할 수 있는 의원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게 사전 정지 작업을 그렇죠. 좀 해놔야 원래 이게 되는 정치의 거 아닙니까?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보면 그동안 이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가 의원총회 뒤집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여당도 옛날 야당 시절에 수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중대한 합의 자체 지금 사실은 보면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57명이나 검찰에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본인들의 지금 의원직도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였죠. 근데 갑작스럽게 합의한다로 좀 의아했어요. 원래 보니까 이제 오신환 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대부분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사인을 한 경우인데 이 정도면 그렇죠. 됐다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나 원내대표가 너무 당내 소통이 좀 없었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일단 황교안 대표와의 교감이 상당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랑 뭐 당연히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글쎄요, 뭐 그렇게 할 텐데 문제는 이제 그 논의가 어느 수준에 있었던 것인지 또 황교안 대표 측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원내 부대표단들하고는 좀 공감대를 가지고 미리 좀 작업을 밑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나온 발언 원래 이 의원총회 하면요 목소리 큰 사람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 항상 그 모임을 하면 근데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당히 정치력을 좀 발휘하지 못한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의총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방안, 이 표현의 문구가 너무 얻은 거 없다. 뭐 이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김인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고소고발건이었다. 그렇죠. 우상호 의원도 그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이게 사실은 뭐 고소고발에 취하된다고 해서 뭐 깨끗하게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이거는 뭐 전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검찰에 수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발자가 고발을 취소할 경우에는 가만히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57명의 의원들이 지금 고소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원은 보니까 한 사람이 혐의가 11개예요. 뭐 보니까 뭐 폭력 플러스 뭐 해서 11개가 되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의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을 일단 상실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 출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검찰의 손에 야당 의원 57명의 운명이 걸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보좌관들도 그날 동원에 대해서 맞습니다. 상당히 했기 때문에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이 다들 앞으로 정치 희망생들인데 이 앞으로 정치를 못하게 생기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물론 이 그 어떤 겉으로는 이제 이런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하지만 물 밑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어느 정도의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당에서도 절대 이 부분을 양보하지 못하겠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또 합의하는데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확답을 못 얻어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내 문제도 해결 못 해주는데 내가 지금 찬성할 필요가 있나?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겉으로 의원들도 고소고발을 취하는 걸 받아와라라고 얘기하기는 겉으로 그렇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거는 당연히 이면으로라도 합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물론 고소고발의 당사자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깃발 들고 나와서 나머지 분들이 다 앞장서서 이제 몸싸움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렇게 앞장서서 투쟁을 했는데 그걸 못 지켜주면 지도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요. 네. 고소고발건의 경우에는 검찰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경찰에서 이것을- 지금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그런 네. 상황에서 여당이 이것을 뭐 합의의 카드로 내놓기도 좀 사실은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을 해결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국회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옳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여당이 몸이 달아야 됩니다. 국회에 제발 야당이 들어오도록.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이 들어오는 게 꼭 좋은가? 그렇게까지 안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목선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얼마든지 엄청난 정치적인 공세가 가능한 일인데 우리 야당이 들어오면 뭐 오히려 뭐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추경의 경우에도 추경을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그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추경은 이왕 포기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내어 있는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그냥 처리하자. 여당에서 추경안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들조차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보면 네. 추경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글쎄요.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야권이 가질 수 있는 협상의 카드라고 하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 어떨까요? 어저께 물론 의총에서 뭐 의원들이 이걸 추인을 거부함으로써 나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합의해가지고 도장 서명하고 이제 들고 갔는데 의원들이 거부를 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면 이제 그 재신임 문제도 나오고요. 거취 문제까지 거론이 되는데
어저께 결론은 조금 이상한 결론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 원내대표 본인도 더 큰 힘을 실어줬다라고 해서 이것은 신임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본인이 정리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지금 자유한국당 내의 의원들의 얘기도 딱히 그렇다라고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것도 아니다. 다른 대안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이 과거의 예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2016년에 그 당시에 야권의 박영선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네. 세월호 세월호 때. 특별 조사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해주고 난 이후에 굉장히 당 내에서 반발이 크고 이 때문에 결국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꼭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에서 과거의 예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는요. 의총의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포스트 상김시대의 의총의 경우에는 반대의 목소리는 굉장히 커도 온건한 목소리는 의총에서 소리를 안 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의총만 했다라고 한다면 자꾸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게 하나 이제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합의안 추진하려면 의총을 열긴 열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상김시대에는 이렇게 원내대표가 가서 합의를 할 때 대표하고만 얘기를 하면 되었어요. 그래서 합의가 쉬웠어요. 대표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하고 합의를 할지 말지 추인을 받으면 끝났고 의총에 가서 뭘 해야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상김시대에 오면서는 이제는 원내대표하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또 의총이라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사실 당대표의 생각도 넘겨짚어서 막 자신들의 강경론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한편에 있어서는 상대 야당, 여당이나 야당의 원내대표와 합의를 해야 되고 또 당이 오면 당내에서 또 합의를 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포스트 상김시대에 오게 되면 훨씬 더 원내대표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것 자체는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하더라도요. 그렇죠. 지금 일단 이 패스트트랙에 일단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좀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장외 집회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리더십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도 받고 또 본인도 이제는 대권 주자급이다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문제는 이걸 마무리하는 수순에서 이제 어떤 결정력, 우리가 항상 골 결정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갔다가 골대 앞에서 이제 헛발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런 어떤 합의를 할 때는 사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사실 의원총회라는 게 원내대표를 뽑았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을 줘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민주 집중제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합의를 하더라도 다 의원들한테 지금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몇 번이 지금 벌써 이미 지난 국회부터 시작해서 합의된 게 뒤집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사실 정치가 미래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협상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의원들 설득 작업도 병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당에 대한 설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주요 오피니언 리더, 개파, 소개파 보스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하자라고 이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수가 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합의했다라고 또 들고 오면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제 분위기 조성된 거죠. 소통의 문제가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황 대표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황 대표도 본인이 뭔가 이 전국의 주도권을 본인이 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뭔가 좀 영수회담을 해서 거기서 큰 틀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합의를 하고 이런 그림을 저는 그렸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전국을 어차피나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풀어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이겠다. 근데 반대로 지금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일단 주도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좀 더 치밀한 작전이 필요한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황 대표 측근들마저도 도와주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총에서 첫 발언자를 나경원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찬성하는 분으로 이렇게 미리 좀 섭외를 해놓고 분위기를 좀 몰아가는 그런 것들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옛날에 다 했어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강경파 의원들,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이라는 게 친박 세력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친박들도 있고 아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주로 이제 그 복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죠. 김성태 전 원내대표라든지 아마 이쪽 계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국회에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여야 간의 어떤 상임을 열어야 된다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친박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당내에서 본인들의 입지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최근에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했던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도 이제 걸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그게 때문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첩이 되면서 좀 당 지도부를 압박한 거 아닌가 또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될 때도 친박 세력의 지지를 사실은 등에 업고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반발을 사게 되면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친박 세력들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나 원내대표 이번에 한번 보여줬단 말이죠. 원내대표한테. 우리가 이 정도로 당신을 비토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순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누구보다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일한 친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지금 친박을 쳐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친박 핵심이어야 할 분이 친박이 아닌 듯이 자기 존재를 지금 부정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다 보니까 아마 친박으로서는 한편에서는 나간다라고 하는 모션을 취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럴 때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당 내에서 지금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당 대표는 의회 경험이 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의회 경험이 없는 무선 대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안 풀리는데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빨리 아마 의사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목선이나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여당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마음이 바빴을 겁니다. 또 인사청문회들도 기다리고 있고 이 인사청문회만 하고 나머지는 안 가겠다 이러면 마치 학교에 운동회는 가고 나머지는 안 가겠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의사결정을 아마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 대표는 의회 경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패스트트랙 취소해라라고 하는 국회법에 있지도 않는 사항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국회를 지금 꼬이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의총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목소리로 이게 거부가 됐다면 한국당 전체가 국회에 안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총선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어떤 판단이 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근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수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발언자가 한 1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걸 투표를 해본 건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또 저는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수의 의원들은 말을 못하고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할 때 본인이 좀 타협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것이고 투쟁성이 없다라고 또 지적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의 모임을 하게 되면 강경론자들의 또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아니 야당으로 선명하게 싸워야 되는데 왜 무슨 우리가 타협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타협론자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해서 분위기를 좀 잡고 등등을 하고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해버리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는 좀 뒤집어질 수 있는데 10명이 나가서 막 반대해버리니까 그냥 분위기가 확 가버리니까 그냥 여기서 추인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패착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할 경우에 쉽게 이런 문제가 80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이 정말 그동안 선진화법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고 80일 동안 장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장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얻은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요구한 게 보면 이 원탁회의, 경제 원탁회의 그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80일 동안 싸웠는데 이걸 왜 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뭐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요구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라든지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실제 좀 여당을 좀 압박을 해서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우리가 뭐 목성 국정조사도 하고 등등도 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명분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기 위한 명분이 썩 없는 것들이 사실은 이번 합의에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본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협상 전략 자체가 조금의 어떤 저는 판단 미스가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국회 안 들어오고 여론도 안 좋았는데 막상 또 당 지지율 보면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30%대를 계속 박스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총선 때까지 계속 강경투쟁을 하는 것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유리한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강경투쟁을 해야 유리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럼 강경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별로 하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지금 겁니다. 하고 있는 건 강경투쟁도 아니다.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만 있지. 네, 예를 들어서 드루킹 그 특검을 받아낼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주 오랫동안 단식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단식한다라고 했지만 밥 한 끼 늦게 먹기 운동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끝나버리고 또 장외 집회를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주말에 잠시 한 것이지 그것이 정말 국민 여론에 호소를 할 정도의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지금 현재 뭐 크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하는 투쟁을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안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그냥 노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해서 국회가 안 돌아가고 추경도 통과 안 되고 경제 정책이나 민생 법안들도 정리가 안 되면 결국 살기 더 힘들어지는 건 국민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힘들어지면 나중에 총선 앞두고 우리 힘들어졌네 누구 탓이야 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와 여당 탓을 많이 하지 한국당 탓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계산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또 역심판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황 자체가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당 심판론이 이제 분명히 어떤 선거를 지배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에서 보면 지금 이번에 합의로 해서 일단 프레임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 합의하기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너무 하는 게 아니냐, 청와대가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있었는데 일단 합의를 돼버리면 야당으로 합의해놓고 왜 안 들어와? 이런 어떤 또 프레임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좀 더 여유를 갖게 생겼죠. 왜냐하면 합의를 일단 했으니까 이제 안 온 거는 지금 한국당 책임이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학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어떤 여당이 상당히 유리해진 국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학적으로 보자면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정말 이런 공학을 떠나서 정말 국민의 어떤 경제와 국가의 살림을 생각을 한다라면 여당이 이렇게만 즐기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번에 6월 국회 하지 않으면요. 7월 달은 휴가 갑니다. 또 이제 8월 달 또 휴가죠. 또 노는 거죠. 정기국회 합니다. 그러면 뭐 국정감사하고 그러면 대충 원래 끝나요. 자, 그러면 원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추경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추경 6조 4천억 가지고 경제 성장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의 어떤 심리를 좀 더 바꿔주는 건데 뭔가 정부나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심리적인 것만 줘도 사실 경제는 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지 않으면 국민들도 이거는 뭐 다 공동의 적으로 그냥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서 보면 지금은 물론 지금 불리하기로는 야당이 불리해졌지만 여당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밀면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지푸라기 더 짚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또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거부는 했지만 지금 또 돌아가면 국민들 비난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오히려 이런 시점이 여당으로부터는 오히려 더 손을 내밀어야 할 시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예정대로 합의는 불발됐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어제 시정연설은 했습니다. 추경안. 이게 그러면 이 상태로라면 추경안 처리도 당장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어렵죠. 일단 그 추경안에 대해서 시정 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결국 예결위로 가야 되는데요. 예결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고요. 또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예결위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도 지금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몫은 이런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몫인데. 4기 예결위 위원회가 아직 다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어쨌든 그 몫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추경을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재협상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에게 더 큰 힘이 주어졌다. 뭐 국민의 뜻이라는 언급도 했었는데, 근데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오신환 원내대표도 그렇고 재협상은 새로운 협상은 꿈도 꾸지 마라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당장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부에서 일단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겠지만 또 뭐 하루 이틀 좀 지나면 어차피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또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당의 또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여당의 태도가 뭐 우리끼리 가겠다.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얘기라도 할 수가 없고 예결위원도 뽑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말은 하는데 우리끼리 한다면 말은 하는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상상력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할 거거든요. 당장은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고 지금 오늘 또 보면 외통위는 열었습니다. 외통위 네, 같은 경우는 전체를 여야합의를 열어서 지금 이제 어선 문제와 관련된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네, 있으니까. 한국당 의원들도 그렇죠. 참석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씩 자연스럽게 뭐 들어가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국회를 비웠고 또 국민들 비난도 많고 야당도요 지금 사실은 공격의 소재가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시점에 본인들도 총선의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같이 계속 저렇게 장애만 나돌면 어떤 문제 지금 목숨 문제, 교육 문제, 사실은 지금 상상고 문제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국회 들어가는 게 야당한테도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보다 더 후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협상력이 더 높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에는 더 받기 어려울 텐데 지금 당장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저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이 왜 야당을 불러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야당은 왜 들어가야 되는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황교안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민생 탐방이라는 걸 소위 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살려달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정말 황 대표한테 살려달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만큼 어렵다 이 얘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못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왜 국민들이 그렇게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을 살게 안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앞에서 제가 뭐 크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결국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으면서 정말 여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이 야당이 불리하게 국면을 바꾸는 일을 누가 주로 했는가. 황 대표가 사실은 주로 했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아들 자랑 뭐 이런 걸 하다가 오히려 민심에 불을 지르고요. 오히려 거짓말 논란이 목선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이 전국의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아들에 대한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전국의 중심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표가 얼마나 취약한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서 정말 정부 여당의 실정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과를 이끌어내고 그래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보자 이래서 야당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